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비뇨학과 박성열입니다. 방광암은 말 그대로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환자의 80%는 남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율이 높았기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흡연자의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담배에 있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몸에 흡수된 다음에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변이 지나가는 요로계, 특히 소변이 가장 오래 머물게 되는 방광에서 이 흡연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서 방광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를 핀 전체적인 양과 기간도 중요하지만 흡연을 언제 시작했느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흡연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방광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화학약품, 염색약 또는 장기간 노출된 항생제, 항암제, 방광결석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인데요.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통증이 없는 무통성 유관적 혈뇨입니다. 말 그대로 통증이 전혀 없이 눈에 보이게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걸 말하는데요. 이 혈뇨는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절로 멈추기도 합니다. 피가 한번 났을 때 굉장히 걱정하셨다가 며칠 지났는데 피가 저절로 멎으니까 병원에 안 오시거든요. 반드시 40세 이상에서는 이런 유관적 혈뇨가 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방광내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마치 방광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자주 방광염 증상이 생긴다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방광염이 있으신 경우에도 상피내암을 의심해서 한 번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 안을 직접 들여다보는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이 방광 내시경은 상상하실 수 있듯이 저희가 소변이 나오는 구멍인 요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거북스럽긴 하시겠지만 이런 방광과 같이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 질병들은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다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딱딱한 쇠로 된 내시경을 썼었어요. 아주 막 흉측하고 무섭게 생겼었는데 요즘은 아주 부드러운 재질의 내시경이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 5분 정도면 모든 검사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금식이라든지 다른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일반 요 검사가 있겠고요. 소변에 암세포가 섞여서 나오는지 확인하는 요세포 검사, 장기에 어느 정도로 암덩어리가 있는지 또는 바깥쪽으로 얼마나 퍼졌는지 확인하는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 등을 이용해서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광 안쪽에 소변이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점막이라고 그래요. 입안에도 점막이라고 하듯이 점막 밑에 이제 근육층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점막 하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층, 방광이 이제 수축을 해야 소변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육층이 있고 바깥쪽에 이제 그 지방층, 그리고 완전히 이제 방광을 싸고 있는 장막층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암덩어리는 방광 안쪽 점막부터 생기거든요. 소변이 닿는 이 점막에만 암이 있을 경우는 A기라고 그래요. 점막 하층에 그 고유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까지 가면은 이제 1기입니다. 그게 근육층까지 암의 뿌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2기가 되는 거고, 이 근육층을 넘어서 지방층까지 갔다. 그러면 3기가 되고, 방광벽 전체를 다 넘어서 주변 장기까지 이미 퍼졌다. 4기가 되는 겁니다. 방광벽이 아주 얇아요. 막 1cm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을 이용해서 잡초를 뽑아내듯이 잘라내서 현미경으로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A나 1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방광을 적출하지 않고 그냥 내시경 수술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아니면 지켜본다든지 이렇게 방광을 가지고 사실 수 있게 하는 치료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1기까지고요. 2기부터는 굉장히 빈번하게 재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육층까지 침범을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방광을 전체를 다 적출하는 근치적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3기부터는 단순히 한 가지 치료만으로는 완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보통은 그 항암 치료 같은 거를 먼저 해서 이 암의 범위를 줄여놓고 바깥으로 퍼져 있는 부분을 좀 줄인 다음에 가능하면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수술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그렇게 되고요.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을 때는 사실 방광을 잘라낸다고 해서 암을 다 뿌리 뽑을 수 없는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방광암은 또 이렇게 항암 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하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이렇게 잘라내거나 방사선을 쪼이는 이런 치료가 아니라 항암 치료 위주의 전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교적 기수가 아주 낮은 1기나 A기에서는
방광을 떼지 않고 생길 때마다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원발 부위인 방광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방광은 전체가 이렇게 풍선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인이 될 만한 소변이 다 골고루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를 제거한다 할지라도 이미 부러져 있는 씨앗들이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으로만 수술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3개월마다 재발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근육까지 암이 가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또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야 방광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내시경 수술했을 경우에 또 방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방광 안에다가 재발을 막는 약재를 넣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방광 내 약물 주입 요법이라고 하는데, 결핵균을 이렇게 잘 처리해서 몸에 해롭지 않게 만든 상태로 해서 방광 안에 주기적으로 넣어주면 얘네가 방광 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방광으로 많이 끌고 와서 남아있는 암세포들을 이렇게 공격하게 만드는, 그래서 재발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항암 치료할 때 쓰는 그 항암제를 방광 내에 요도에다 카테터로 직접 넣어서 또 방광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방광이라는 것이 기능이 결국에는 이제 소변을 모아놓는 주머니 역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아놓은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제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많이 하던 게 소장의 일부를 잘라서 소변 주머니를 이제 몸에 차는 요루라고 하는 방식의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일상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불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광암이 초기에 발견됐고 범위가 완전 적출이 돼서 요도에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배구공을 만들듯이 소장을 얼기설기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서 방광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요도에 연결하고 소변이 일로 나오도록 그런 인공 방광술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광이 소변이 차는 느낌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방광과 좀 다르고, 재활 같은 것을 통해서 소변 보는 것도 좀 따로 배우셔야 되긴 하지만 기존의 요루보다는 훨씬 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차이가 좀 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능하면 인공 방광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결과도 봐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방광을 떼야 될 수도 있다고 설명드리면 굉장히 겁들을 많이 내시는데, 의사들도 가능한 환자분들의 방광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여러 번의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치료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